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 초에 공개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연립단지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일반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분당 연립단지 사업성을 한 차례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 계획안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의 사업성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의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대박 투자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역세권, 도시기능 배분, 또 녹지축, 보행축 같은 부분 고려를 했고요. 남아있는 정비기반시설 용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날 수 있는 세대 규모와 가구 규모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용량 검토 결과 인구 규모로는 12만 명가량, 한 36%가량의 룸이 남아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가구 규모로는 6만여 세대, 한 43%까지는 늘려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 단지별로 이 계획 용적률을 배분을 했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계획 용적률을 326%로 세팅을 했고요. 100% 용적률이 현재 안 되는 빌라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 용적률을 250%를 상한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체계상 지금 제시해 준 거는 기준 용적률 혹은 계획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의 용적률로 법적 상한이나 혹은 그 이상까지 찾아 먹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번 계획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공공기여 비율상 기준을 넘어서서 최대까지 받아먹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공공기여 비율을 41%, 50% 초과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10%의 기부채납 비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250%까지는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연립단지가 되다 보니까, 연립단지는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무려 2.5배가량을 지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사업성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샘플링을 해볼 단지는 느티마을 경남 성경단지를 제가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순회역과 정자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데, 양쪽 역으로부터 대충 한 500m 정도 반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대신에 여기가 용적률도 굉장히 낮으면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이 전부 다 대형 평수들이에요. 40평대와 60평대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쓸만해요. 여기가 비록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3층 혹은 4층으로 구성된 연립단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이 있고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도 오히려 더 주차난이 없는 그런 연립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티마을 경남 성경을 샘플링하기에 앞서서 지난 분당 분석편에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이번에 용적률 체계로 기부채납 비율을 제가 잡은 방식대로 일괄 10%를 잡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연면적별 10%를 기부채납 잡아서 그 부분을 토지로 환원해서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오늘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석을 위해서 느티마을 경남 성경 내부에 있는 이 전유 면적을 전부 다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뽑아봤더니 48평과 60평형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48평형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거의 50평이고요. 60평형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62.8평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세대수는 48평짜리가 104세대, 60평짜리가 96세대로 합산하면 200세대, 주택조합원으로는 200세대가 계산이 되고요. 내부에 상가가 5개 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5개 호실도 조합원 으로 함께 구성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용적률 적용과 기부채납 체계를 한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잡아놓은 250% 용적률과 기존 현황 용적률인 89% 간의 격차, 그러니까 늘어나는 161% 용적률에 기부채납 10% 적용을 하면 한 16%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6% 용적률을 토지 기부채납으로 환원을 하면 6.44% 정도의 토지가 기부채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토지에다가 250%라는 최대 계획 용적률을 적용을 했더니 연면적이 대략 한 87,000제곱미터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조합원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평수대로 한 채씩은 조합원 물량으로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평면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호도가 높은 84와 59 위주로 구성을 해서 세대 규모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205세대인 조합원 대비해서 지금 전체 지어지는 세대 규모가 임대 없이 673세대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이제 재개발이나 서울 재건축에서 많이 넣는 전용 42, 55 같은 작은 면적이 아예 없이 최소 5구 사이즈부터 60평대까지 구성을 했을 때 673세대니까 사업성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분양가 같은 경우는 얌전하게 평당 5,500 정도를 일반 분양가로 세팅을 했고요.
자, 이 가격 수준의 50% 정도를 조합원 분양가로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비례율 계산되는 게 무려 137%가량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율을 좀 한 수치거든요. 어떻게 조율을 했냐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현재 거래되는 지분 평균 실거래가가 3,240만원대인데 여기다가 사업 인가 시점까지 상승할 가격을 감안을 해서 얌전하게 150%를 곱해서 평균적으로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비례율이 137%가 나오고요. 하나 약간 흔들릴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제가 개별 투자자들께서 얼마만큼의 청산금이나 분담금을 부과를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대형 평수 위주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형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대지 면적을 기여한 게 너무나 커요. 50평에서 60평가량의 대지를 기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지분 대비해서 공사비를 빼더라도 오히려 청산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똑같은 48평을 신청하더라도 무려 18억, 60평 신청하게 되면 14, 15억가량이 청산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1+1 아니면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5구 사이즈 위주로 해서 조합원 중에서 한 150여 세대 정도가 만약에 5구 사이즈를 1+1으로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더라도 지금 비례율이 118%니까 1+1 받아가는데도 거의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기부 체납 수준에서는 사업성이 무지막지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부 체납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빌라 단지 중에서 대형 평수를 장투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투입 금액은 거의 8억에서 11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매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투를 버텨내기만 한다면 1+1이 무상으로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는 대박 사업성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 단지가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이번 계획 안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로는 12만 명, 가구로는 6만 세대 정도, 이 부분이 이제 정비시설 용량 가능치인데, 지금 계산해본 느티마을 경남 성경만 하더라도 기존의 200세대였던 단지가 웬만한 중형 이상의 평수로 구성을 하더라도 600세대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나 연립이 아파트 326%, 연립 250% 용적률 적용받아서 불과 기부천합 10%만 가지고 이 계획 용적률을 다 가능하게 해주면 사실은 지어지는 세대 규모가 정비시설 남아있는 용량을 아득히 초과하는 그런 세대 규모가 계산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뭔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공개된 계획안 기부체납 외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약간 깨림칙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안대로라면 충분한 사업성 혹은 강남 재건축을 뛰어넘는 사업성까지 계산되는 게 분당 연립단지지만 약간 더 기부 체납이 있을 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몸테크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아파트 단지보다 오히려 분당 연립단지 중에 대형 평수가 더 훌륭한 사업성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계획안인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계획안들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제가 변경사항들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